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 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사상 최대 월별 수출액에 힘입어 한국의 지난달 경상수지가 2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에 이어 가계대출 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오는 2018년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기관의 매도 공세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24% 하락한 2012.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은 기관과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기관은 665억 원, 개인은 15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01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었고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되는 등 제한적인 유동성 상황이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보였고 통신과 전기가스, 기계, 화학, 건설 등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88% 상승한 146만 원으로 장을 마감해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10% 오른 10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이 3.22% 하락했고 SK텔레콤과 포스코, 현대중공업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6% 내린 549.6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0.8원 내린 1,020.6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싸이 컴백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들이 깜짝 상승했다면서요? 네, 월드스타 싸이가 오는 6월 컴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 싸이가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는 어제보다 1.47% 오른 44,7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싸이에 붙인 박원호 씨가 최대 주주인 DI는 어제보다 7.86% 상승한 12,350원에 싸이 캐릭터 판권을 보유한 오로라는 2.68% 오른 1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스타코는 어제보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5,03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스타코는 자회사 얼반웍스 미디어가 지난 2012년 빌보드 코리아 한국지사와 공동 비즈니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싸이 테마주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UPI 등 해외 매체는 싸이가 오는 6월 미국 ABC 방송의 유명 토크쇼인 지미 키멜 라이브의 주요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미 키멜 라이브는 미국 프로농구 결승전 경기가 있는 다음 날인 게임 나이트라는 특집 코너를 만들어 내보낼 계획으로 싸이는 유명 래퍼 스눕독과 함께 출연합니다. 스눕독은 올해 초 한국에서 싸이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방송 출연이 싸이의 신곡 프로모션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넥스 시장의 대표 종합지수인 코넥스 종합지수가 오는 7월에 출시가 된다고요? 네, 코넥스 시장을 대표하는 코넥스 종합지수가 7월에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 10일 코넥스 시장의 종합 대표지수인 가칭 코넥스 종합지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넥스 종합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되고 지수 레벨은 약 1000포인트 선이 될 예정입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이 50개를 넘어서는 등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거래소가 대표지수 산출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지수가 발표되면 시장의 흐름을 지수화된 수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증권사들이 지수를 활용한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 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주노총 조합 총연맹 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이 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사상 최대 월별 수출액에 힘입어 한국의 지난달 경상수지가 2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71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12년 2월에 24억 1천만 달러 적자에서 3월 3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서고 나서 26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4월 경상흑자는 전달보다 1억 7천만 달러, 2.2%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억 7천만 달러, 56.5% 늘었습니다. 경상흑자는 역대 4월 기준으로 최대치입니다. 수출이 월별 수출액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은 56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노충식 하는 경제통상국 국제수지팀장은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에 승용차와 철강 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상품 수지 흑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에 이어서 가계대출 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4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0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관련 통계가 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담보별 가계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이 2달 연속으로 역대 가장 낮은 연 3.69%를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4.21%에서 4.13%로 떨어졌고 보증대출 금리 역시 3.93%에서 3.85%로 떨어져 모두 최저치가 됐습니다. 이주영 하는 금융통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이 가계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오는 2018년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망했습니다. 톰범 무디스 부사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8%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과 같이 AA1 및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한국통으로 알려진 범 부사장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고 올해에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2018년께에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기적으로 성장률 4%까지도 노려볼 만하나 이를 위해선 높은 가계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한국 수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수뇌부의 내분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가 된 수억 원대의 금융사고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특별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이어서 국민은행까지 직원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은행권 전역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대표가 국민은행 한 지점 직원의 도움으로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 통장을 만들어 수억 원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인지하고 특검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로 이들 부부는 업체 공동대표 직함과 은행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도 국민은행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돼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행 6개월여를 남겨두고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작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려다 미뤄졌죠. 하지만 또다시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뭡니까? 네, 정부가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저탄소 협력금제 시행을 6개월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예상 밖으로 국내 산업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 이하로 저조해 당초 정책 목표 달성은 시원찮은 반면 오히려 경기 전반에 부담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책연구소의 합동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대차와 쌍용차의 자동차 판매는 각각 수천 대씩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2015년에서 2020년 기준 1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50만 톤 수준으로 당초 예상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득은 기대치보다 낮은 반면 이에 따른 실은 예상보다 큰 셈인데요.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공동연구팀의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르면 6월 중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추겠다는 건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중간 연구 결과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현대차 판매량이 약 3,800대 정도 감소하고 쌍용차 판매량은 1,500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는 양사 내수 판매의 0.9%, 4.5%를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입니다. 현대차의 대표 차종인 소나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500만 원씩 3,800대가 줄어들므로 약 95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쌍용차는 약 375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쌍용차의 경우 SUV 모델이 주축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거의 없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해외차는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디젤 차량 기술이 발달하고 모델이 많은 유럽과 일본 차량 판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에 포드 등 미국 차량의 판매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벤츠와 BMW 등을 앞세운 독일차의 경우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혜택까지 받을 경우 국내 시장에서 덩치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살아나는 듯 했던 국내 경기가 다시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전격 시행될 경우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7%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저탄소차 협력금을 계기로 자국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드 등 미 완성차 업계는 한미 FTA가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무역 수지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미국 정부 측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네, 정부 측은 진퇴 양단에 빠진 꼴인데요. 대안 측은 없습니까?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현재 대안을 놓고 다각도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6월 중순 공청회를 열고 이를 통해 공식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법 시행을 한 차례 더 연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령 해석상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조율 과정에서 마찰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되
부담금과 보조금을 모두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는 방법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낮은 수준으로 테이프를 끊어놓고 점차 강도를 더하는 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제도를 짜더라도 각종 친환경 자동차 기술이 발달한 일본이나 프랑스 등과 한국의 환경이 매우 상이한 만큼 충분한 기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담아 송금 결제에 사용하는 카카오톡 지갑을 올해 하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송금은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등록된 사람끼리만 하루 10만 원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투채널 인증 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신한 외환을 비롯해 전국 15개 은행과 카카오톡은 뱅크 원래 카카오를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당초 다음 달 중순 뱅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보안 강화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느라 개시를 늦췄습니다. 뱅카의 주요 기능은 소액 송금, 온 오프라인 소액 결제, 은행 자동화 기기 이용 등 3가지이며 최대 50만 원을 뱅크머니로 충전해 쓸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쿠팡은 미국 투자 전문 회사인 세쿼이어 캐피털이 국내 기업 최초로 1억 달러, 한화로 약 1,02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모리츠 세쿼이어 캐피털 회장이 주도한 이번 투자에는 그린옥스, 로즈파크, 론치타임 등이 참여했습니다. 세쿼이어 캐피털은 애플 컴퓨터, 구글, 시스코, 오라클, 야후 등에 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중국 기업에 집중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쿠팡 측은 해석했습니다. 쿠팡은 이번에 유치한 자금을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원 성균관대학교 대강당에서 450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경영 현안 공유와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주제로 상생협력 소통의 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의 투명 경영과 준법 경영 실천, 해외 분쟁 광물 사용 금지를 당부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1, 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활동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1, 2차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하는 소통 대장정을 8월에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통 대장정을 통해 확인된 협력사 애로사항은 오늘 10월 삼성전자 CEO와 각 사업부장,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워크숍에서 개선 대책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